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군무원 공기조화 오리엔테이션 OT입니다. 그래서 이거 군무원 공기조화는 보통 시험이 시설직입니다. 시설직 혹은 시설관리직. 그래서 이 시설관리직은 공기조화도 시험 보고 또 무슨 과목도 보냐 하니까 냉동공학도 봅니다. 그러면 공기조화하고 냉동공학을 두 개를 같이 시험 보는 직종도 있고 공기조화 따로 냉동공학 따로 이렇게 보는 직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군무원용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도서출판 한필에서 군무원 냉동공학 공기조화 라는 책을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었는데 냉동공학하고 공기조화하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에듀피디에서 공기조화만 시험 보는 과목이 있고 냉동공학만 시험 보는 과목이 있고 공기조화하고 냉동공학을 두 개 시험 보는 과목이 있어서 별도로 강의를 해주세요 하는 거야. 그래서 OT도 냉동공학 OT 따로 공기조화 OT 따로 합니다. 그럼 책자는 요 정도 두께입니다. 그럼 요 정도 두께인데 이거를 따로 만들면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냉동공학하고 공기조화 요거를 합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냐? 도서출판 한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서점, 교보문고나 예스24, 알라딘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합니다. 물론 에듀피디에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기조화하고 나오는데 책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됩니다. 그럼 처음에 제 1단원입니다. 자, 제 1단원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 기초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나가는데 여기서 제 1장이 유체역학 기초입니다. 2장이 연력학 기초입니다. 그 다음 3장이 증기입니다. 증기되고 그 다음 2단원이 냉동공학이니까 여러분들은 공기조화 OT니까 냉동공학은 별도로 하고 제 3단원 나갑니다. 자, 제 3단원 나가니까 제 3단원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기조화가 페이지 공기조화지. 자, 페이지 257에서 페이지 329 나가고 그 다음이 예상문제 모의고사 10회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공기조화도 수강 신청하고 냉동공학도 수강 신청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 그러면 기초사항은 왜 2번 했습니까? 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요 기초사항에서 유체역학 기초와 연력학 기초와 증기기초를 요 공기조화에서는 공기조화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냉동공학의 유체역학 분야하고 공기조화 유체역학 분야는 처음은 비슷해. 근데 조금 갈라져야 됩니다.
이거는 주로 다루는 게 뭐야? 공조, 공기를 다루는 거고, 요거는 주로 다루는 게 뭐야? 냉매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냉동공학 및 공기조화 기초해가지고 유체역학, 연력학하고 증기에 대한 거를 여기선 공기조화에 대한 공기조화 위주로 설명을 쫙 기초로 쌌습니다. 물론 뭐 단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비슷할 수가 똑같죠. 그런데 그 경향을 조금 다르게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냉동공학이나 공기조화가 들어가 있는 시험은 공조, 냉동, 기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 중에서도 과목이 5과목, 6과목 합쳐서 과목으로 따지면 7과목 됩니다. 전기, 전자도 나오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태까지는 이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격증도 기사 있는 사람, 산업기사 있는 사람, 기능사 있는 사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보시는 분이 저는 이런 거 없어요. 가산점 없어요. 괜찮습니다. 물론 있으면 가산점이 좀 붙겠지. 가산점이 없어도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따면은 시험 봤을 때 볼 수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무원에 시설직의 합격 점수가 많이 올라갈 거다 하는 겁니다. 왜냐? 제가 공기조화 이 강의를 하면 25문제 나옵니다. 그럼 제가 강의할 때 몇 개 맞기를 원해요 하면은 열심히 하신 분은 25개입니다. 그럼 100점이야? 그러면 가산점 3점 없어도 붙는다 하는 겁니다. 평균 한 70점 만점 붙는다고 하고, 그럼 25개 다 맞습니다. 그럼 23개에서 25개 사이 나오면 합격 점수가 자격증이 없어도 가산점이 없어도 이게 붙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왜? 기능사도 시험 보지 않았는데 저는 군무원 들어가서 꼭 시설 쪽을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 책 사가지고 이제 공부하는데 기능사만 먼저 봅니다. 양이 엄청 두껍지. 기능사 보는데 보면은 문제하고 답만 외워가지고 들어가도 기능사는 붙습니다. 산업기사는 어려워. 기사는 뭐 불가능해. 이건 완전히 안 되는 거고. 이론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군무원 시험은 어떻게 나옵니까? 기사 경향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에듀피디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복원한 게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복원을 한 건 아니지. 뭐가 나왔어요. 뭐 요 정도로 나옵니다. 이 복원된 문제 한 5년치, 한 7년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에듀피디 들어가서 군무원 뭐 해가지고 공기조화, 냉동공학 치면은 복원한 거 볼 수도 있을 거야. 회원가입하면은. 저도 그거 다 받아가지고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문제하고 복원한 문제하고 합쳐가지고 비슷한 문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슷한 문제, 복원 문제를 여기다가 모의고사 10회를 놓은 거야. 그럼 이 10회가 25문제씩 곱하기 10회입니다. 그러면 250문제입니다. 이것만 달달달달달달 완벽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쫙 강의를 하죠. 이해하시면 여기서 충분히 23개에서 25개는 맞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럼 뭐 합격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직장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직장이 생기는데 우리 군무원하고 공무원하고 어느 게 좋습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죠. 자, 군무원하고 공무원인데 직종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시설, 다시 얘기해서 공기조화나 요거 하다 보면 냉동을 안 할 수도 없지. 요쪽으로 일하는 공무원들 하니까 어쩌면 요쪽 공무원은 기계직 중에서 요 분야로 간 사람, 여러분들은 아예 정해놓고 보는 사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더 낫다 이러고 봅니다. 편한 거예요. 군무원은 가서 뭐 냉동공학을 뭐 분해하고 뭐 고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외주로 주는 거야. 그럼 이쪽도 기계직 공무원도 뭐 냉동공학을 자기가 뜯어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외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똑같은데 조금 편한 데가 군무원 아니냐 이러고 봅니다. 공무원은 사실 일이 많습니다. 기계직은 보통 10시 넘어서까지 일하는 분들도 꽤 돼요. 근데 군무원은 그런 일은 거의 없지. 그럼 봉급은 다 비슷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무원이 좋다 이러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기능사 있습니다. 산업기사 있습니다. 기사 있습니다. 공조냉동기사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군무원 하고 싶습니다 해서 시험을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냐. 계산 문제는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사는 계산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 문제 나오지. 군무원은 계산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시험 보신 분들이 아까 복원해 드렸다고 그랬지. 그럼 에듀피드에서 복원했는데 주로 어떤 문제 나오냐. 내가 25문제 중에 15개는 충분히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산 문제는 이게 5개 정도 나왔는데 다 찍었어요.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러고도 붙었습니다. 왜? 점수가 낮았으니까. 다 감을 못 잡고 들어간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에듀피디에서 보면은 시험 보신 분들이 시험 후기가 있어요. 뭐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 복원이라고도 하지. 복원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나온 문제들을 여기저기서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에듀피디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에듀피디 회원가입해서 이거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이게 기출문제도 아니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와 5개. 그러니까 저도 손으로 풀어야죠. 손으로 이 계산 문제 다 푸는 겁니다. 특히나 공기조화는 뭐 SHF 선도가 나옵니다. 요거 읽는 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는 별로 안 나와. 어디서 나옵니까? 기사에서 실기시험에서 나와. 2차 시험. 근데 군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살짝 언급이 되더라고. 근데 기능사나 산업기사는 2차가 실기잖아. 용접이지.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붙여가지고 공기조화 쪽에서 좀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기조화 쪽은 조금 SHF 선도를 잘 보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강의할 때는 제가 강의 시작할 때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군무원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나이는 연세는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30세에서 한 35세. 뭐 넘으셔도 관계없어요. 이거 넘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이하도 관계없고. 근데 30세는 보통 군대 갔다 와서 시험 보니까 대충 30세 정도 됐다고 보는데 계산기도 잘 몰라. 공학용 계산기가 뭐예요? 이런 분들도 있겠지.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거 공부해서 합격 점수 나오게 25문 중에 23개에서 25개 나오게 아주 기초부터 차곡차곡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공기조화 냉동 기사 있습니다 하는 분은 처음엔 조금 지겨울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무 공기조화에 대해서 아무 기초도 없는 사람들 위주로 나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사항이 생깁니다. 그럼 질문사항이 생기면은 질문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메일은 자, hongkirl@naver.com입니다. 여기다가 질문해 주시는데 군무원 공전행동 이러고 보내셔야 돼. 이런 분들은 제가 답변을 안답니다. 그 어떤 분이냐? 에듀피디. 공기조화. 3강. 25분 15초 다시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러면 답변 안 답니다. 왜? 여기서 강의 한번 쫙 찍고 그 다음에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제가 답변 달어 못 달어? 못 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30페이지 다시 해주세요. 이런 것도 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는 정확하게 질문을 하셔야 돼. 내용을 물어보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주로 내용은 내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되실 거고 주로 문제 풉니다. 그럼 공기조화 문제 보겠습니다. 그 나오니까 딱 보면은 페이지 356쪽. 그러니까 군무원 공전행동의 질문입니다. 군무원 공전행동 페이지 356쪽 하고 8번 해주고 8번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8번 질문하는데 이거를 8번 다시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옆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질문사항을 적으세요. 워드치라는 소리 아닙니다. 워드 치다 보면 수식이 자꾸 들어가는데 이렇게 써놓고 이거 시그마 이거 치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손으로 쓰세요. 손으로 작성을 해서 요거를 사진으로 찍는 겁니다. 사진으로 찍는데 8번 이러고 나오면 제가 답변 안 합니다. 반드시 페이지를 써줘야 돼요. 356쪽. 8번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여기다가 써놓으면 더 좋죠. 최소한 페이지 356쪽 8번. 그리고 질문사항을 옆에다 적는데 적어야 될 칸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포스트잇을 옆에다 놓고 거기다가 포스트잇에다가 페이지 356 한번 다시 써주시고 여기다 질문사항 놓고 이거를 사진으로 찍으세요. 사진으로 찍어서 그냥 메일로 보내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보내면 제가 딱 찍을 때 찍어서 여러분들이 보냈어. 그래서 이걸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면 제가 답변 질문이 왔구나 하고 누르면 글씨가 엄청 크게 나옵니다. 군무원의 군자 이렇게 나와. 그럼 내가 이거 보려면 스크롤 다 늘리고 줄이고 해야 되잖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건 답변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진 찍어서 파일로 보내주세요. 파일로 별도로 보내라는 거야. 그럼 파일 누르는데 저장해서 파일로 보내면 됩니다. 파일로 딱 보내주시면 제가 파일 열면 되죠. 열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또 혹시나 제가 전번에 시험 봤는데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가지고 문제도 보내주시면 너무 제가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서 요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해드립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드려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군무원 공기조화, 군무원 공기조화.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좀 의문사항입니다 하면 성실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책자는 여기서 공기조화 들으시면서 냉동공학계 앞에 OT랑 똑같으네요,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용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냉동공학 쪽으로 흩어나가고 공기조화 쪽으로 흩어나가고, 그렇게 해야 아마 금극기가 딱 좋아지지 않냐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들어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책자는 이 책으로 놓고 그래서 군무원 냉동공학 공기조화 해가지고 도서출판 한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고 요거 아닌 거 나온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 합격하신 거지, 합격하고 요런 거 좀 나중에 첨가해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첨가해 주세요 그러면 요걸 첨가해서 좀 더 좋은 책으로 군무원 합격하는데 지장 없는 책으로 나가도록 쓰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페이지는 한 5에서 6페이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페이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챕터 순서 5회 모의고사입니다, 6회 모의고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쭉 들으신 분은 페이지 얘기 안 해도 그냥 충분히 찾아가서 강의 들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군무원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